자, 교재 166쪽에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매년 옵니다. 이게 매년. 자, 의의 줄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지역으로서 거기를 주시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반대지역이다 이 뜻이에요. 자,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 녹지 등 대통이지 않은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에 줄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줄치고, 자, 기반 설치하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 쓰세요. 장래에 필요한이라고 써야 돼요. 지금 당장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고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기 위해 지정 고시한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보충학습에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종류가 있죠.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물었어요. 자, 거기에 보면은 도로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공원.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어떤 곳이 있냐? 아파트 단지 조성하는 곳이다 생각하시고, 자,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 소공원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또 녹지도 필요하고, 학교 필요하죠. 단 대학교는 어떻다?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하수도 필요하죠. 수도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필요하죠. 이런 시설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이 뜻이에요. 그 갈로 묶어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외지역입니다. 외지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는 반대지역이에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 끝난 구도심이라 했죠. 저거와 반대지역입니다. 그럼 이 말은 이제 여기에 개발이 시작이 되거나 집중이 되는 곳이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는 기반시설 넓힐 빈 공간이 어떻습니까? 예, 여유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곳에 이제 개발이 시작했기 때문에 장래에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가 된 때, 자, 완료가 된 때를 전제로 해서 볼 때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반시설이 있죠.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뜻이. 당내 이제 개발이 다 끝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림 나타내면은 이제 여기에 기반시설이 이렇게 하나 정도 있는데 여기 이제 개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개발이 다 끝나고 났는데 건물 다 들어오고 난 데는 이 기반시설 가지고 부족해지겠죠. 자, 이럴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여기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필요한 거? 예, 장래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그 용지를 미리 설치하거나, 자,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을 뭐라 부른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한 건 미리 땡기 설치하겠다 이 뜻이. 그러니까 이걸 볼 수 있는 건 울산광역시도 얼마든지 봅니다. 자, 울산광역시 저 호계 밑에 가면 송정주구의 아파트 단지 막 들어오죠. 다 이거 적용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정이 되면은 여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부터 수립합니다.
자, 이 기반 설치 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냐?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장래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겠죠. 이 지역에 개발이 다 됐을 때 장래 필요한 기반시설, 자, 종류, 규모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이 계획부터 수립해요. 자, 수립해 보니까 여기 있는 도로는 지금보다 좀 넓은 도로로, 자, 여기는 새로운 도로가 들어가야 되고, 자, 여기에도 새로운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고, 상수도 하수도 전부 다 새로 다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이런 곳에 애들 학교 어떻습니까? 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공원 같은 거 필요하겠죠. 예, 공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여기 녹지 공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통해서 어떤 기반시설이 필요한지 이걸 다 파악합니다. 자, 이 계획을 근거로 해서 자, 이 계획을 근거로 산정하죠. 뭘 산정하느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 이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합니다. 자, 이 비용을 산정해요. 그럼 이렇게 기반시설 갖추고 용지 확보하고 하는데 총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조 정도가 든다. 보통 뭐 몇 조씩 듭니다. 1, 2조씩.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금액을 여기에 자, 부과를 해요. 누구한테?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자,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정축하는 사람에게 부과시켜버려요. 그럼 1조를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저 금액의 20%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럼 2천억이죠. 네. 200점 초과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주로 아파트 짓는 사람. 여기 L 아파트, 여기에는 H 아파트, 여기에 상가도 들어가야 되겠죠. 상가 짓는 사람, 여기에는 뭐 E 아파트, 이렇게, 자, 이런 건설업자들에게 이걸 부과시켜 봅니다. 자, 그럼 이 돈을 징수를 하겠죠. 그리고 국가, 지자체가 80% 정도 부담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미리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는 비용을 부과합니다. 비용을.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저기 아파트 분양받았죠. 자, 건설사가 자기한테 부과된 비용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 분양받았으니까 분양 평수에 따라 건설사가 비용 부담한 내용이 있죠. 그걸 n분의 1씩 나눠서 각 세대에 부과돼요. 그래 되면은 어느 정도 부과되느냐? 만일 저 지역에 기반시설이 거의 없다 하면은 한 세대당 이 비용이 2천, 3천만 원씩 부과됩니다. 그럼 거기 분양가 속에 들어가 있죠? 예, 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에 기반시설 잘 갖춘 곳이라면은 뭐 1, 200 정도 부과되겠죠. 그런 식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호계저런 지역은 생각보다 비쌌죠? 안 샀습니다.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거기 원래 기반시설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다 새로 갖췄잖아요. 학교도 갖추고 공원도 하고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저기는 기반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는 높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현장이 어느 곳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다면 상대로 이 비용이 어떻습니까? 작게. 자, 많이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많이 들어온다 이게. 자, 책에 보시면 166쪽에 2번 기반시설 부담구의 지정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될 곳이 있어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 꼭 지정하는데 박스에 있는
세 가지 사항이 필수 지정 대상이에요. 1번에 이 법 다른 법률의 개정, 제정으로 인하여 행위자니 완하의 동그라미 되거나 해제되는 경우, 해제 동그라미. 행위자니 완화된다, 해제되면은 규제가 풀린다 뜻이죠. 개발이 시작되니까 꼭 지정해라 이 뜻이죠. 2번 이 법 다른 법령에 따라서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해제되어 행위자니 완화의 동그라미 하시고 완화되는 지역도 꼭 지정해라 이 뜻인데 뭐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자 관리지역인데 이것이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뀌죠. 자 그럼 행위자는 어떻습니까? 이는 완화되죠. 이럴 때 꼭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거꾸로 주거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강화되기 때문에 그때 지정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자 3번에 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인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된 지역 거기에 주의하시고 자 그럼 재작년보다 작년이 개발인가 집중됐다는 뜻이죠. 그럼 꼭 지정해라 이 뜻이고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광시, 특시, 특도, 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게 주의하시고 자 인구가 집중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말은 자 여기에 A라는 시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다. 유독 이 지역만 30%다. 자 20% 이상 높죠. 집중되니까 여기 꼭 지정해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 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즉 필수 지정이 아니라도 기반시설 부담금이 지정할 수 있다고 해놨죠. 임의로 지정이 됩니다. 자 3번의 지정 기준은 5, 6월달에 보시고 4번의 지정 절차 찾았습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줄칩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해당 지방자치단체 설치된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자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민의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 고시한다는 뜻이죠. 여기는 주민의 의견 듣는다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해지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될 경우에는 줄칩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해제된 것을 본다. 줄쳤어요. 자,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안에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 계획이 수립돼야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규모나 이런 게 파악이 되죠. 이게 1년 안에 수립 못했다. 그러면은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해제시켜라 이 뜻이에요. 자, 기반 설치 비용의 기반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의 신축, 정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자 확보하기 위해서 용자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금액인데 자, 이번에 기반 설치비용 부과대상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 설치비용 부과대상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이 정한 시설로서 다음 줄칩니다. 200제곱미터를 갈로 떼어넘으시고 초과하는 건축 및 신축, 정축 행위로 한다. 줄쳤습니까? 그래서 200제곱미터 초과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에게만 부과해라. 그럼 200제곱미터 안 될 때는 부과 안 된다 이 말이죠. 개축이나 재축에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신축, 정축이 200제곱미터 초과될 때만 부과해라 했듯이. 다만 다음 줄칩니다. 기존 건축물을 해체하고 신축할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 대상을 한다. 줄쳤어요. 그 말은 자 우리가 감이라는 사람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철거하고 다시 신축했습니다. 200제곱 자, 신축을 180제곱미터로 연면적 180제곱미터로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부가 될까요? 부가 안 됩니까? 네? 200m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죠. 엉터리 답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200제곱미터 거기에 필이 꼽히면 틀립니다. 자, 원래는 200점 초과하는 신축 정축에 부과하죠. 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200제곱미터와 관계없이 연면적이 초과됐죠. 이럴 때도 부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산정이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 기준이나 2번 표준시설 비용이나 3번 용지 비용 다 버리세요. 시험에 내기 곤란한 내용들이고. 자, 내려가시면 거기에 용지 한산계수,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되어 있죠. 용지 한산계수는 안 보셔도 되고, 그 이제 시험에 몇 차례 나왔던 것이 그 밑에 기반시설 유발계수라 되어 있죠. 거기 몇 차례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건축물별로 자, 사람이 이용하는 정도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기반시설이 많이 필요하겠죠. 유발계수가 어떻습니까? 높아집니다. 그러면 비용을 많이 내야 돼요. 자, 한정된 사람만 이용하면은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어떻습니까? 낮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용을 적게 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봐야 될 거, 자, 몇 가지 정해주는데, 1번 체크하시고, 단독주택은 0.7이라 되어 있죠. 한정된 가족들만 이용하니까 0.7입니다. 2번에 공동주택 체크하시고 0.7. 자, 그러면 3번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자 1.3. 4번이 이종 건생이 1.6이죠. 자, 사람 좀 많이 이용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의료시설 0.9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15번에 숙박시설 1.0. 그러니까 숙박시설이 딱 1.0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곱미터당 자, 이 비용은 100만 원 부과한다면 숙박시설은 100만씩 부과한다는 뜻이고, 앞에 주택은 0.7이랬죠. 그럼 얼마 부과한다? 70만씩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이종건생은 1.6이랬죠. 그럼 160씩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16번에 위락시설 2.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선 그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지금 체크된 거. 유락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이용하죠. 그거는 2.1이니까 212 부과한다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주택에 비해서는 거의 3배 부과시키 뿌리죠.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민간개발 사업자 부담률 줄칩니다. 민간개발 사업자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우리 200점도 초과하는 신축 정축하는 사람을 우리가 민간개발 사업자라 하죠. 자, 이런 자에게는 이 금액에 얼마 부과한다? 20% 부과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것만 보시면 되고, 옆에 가면 설치비 감면 보실 거 없고, 7번에 기반시설 부담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그거 다 버리세요. 자, 버렸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및 납부로 가서 납부 보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건축행위하는 자가 납부해야 되죠. 자, 200점 초과하는 신축 정축가 납부하는데 그 외에 납부 행위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박스 1, 2, 3이 있죠. 건축 행위를 위탁 도급했을 때는 위탁이나 도급한 자가 내야 되고, 또 다만 타인 소유 토지를 자 임차하여 건축 행위할 때는 그 행위자가 내야 되고, 건축 행위 완료되기 전에 건축주 지위나 1이나 2에 해당한 자 지위를 승계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내야 됩니다.
자, 내려가서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비용의 결정 등의 1번 부과 시기. 특별시와 광시장, 특시장, 특수시와 시장군수는 납부 의무자가 줄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 허가를 자 갈로 떼놓으시고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자, 허가받고 몇 개월 내에 부과한다? 2개월 내에 부과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고지전 심사나 3번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결정이나 4번의 기반 설치 비용 정정은 다 버리세요. 자, 옆 페이지 가시면 납부라고 되어 있죠. 납부 시기 줄칩니다.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을 신청 시까지를 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건물 다 짓고 나면은 사용 승인 신청하죠. 그때까지 돈을 납부해라 했죠. 납부 방법 줄칩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지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가대상 토지 이하 비슷한 토지를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토지로 대납이 된다는 뜻이죠. 네. 자, 3번에 물납 절차 버리시고, 자, 4번에 물납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자 줄칩니다. 토지 가액은 해당 기반 설치 비용 부가액의 범위를 내에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그까지만 줄치고 납부자는 부과된 기반 설치 비용의 물납의 토지 가격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해야 된다. 자, 이 말은 자 물납 신청할 수 있는 토지 가격이 2천만 원짜리예요. 부과 금액은 1,800만 원입니다. 물납이 된다는 뜻입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안 되죠. 해당 기반 설치 비용 부과액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그 말은 이 뜻이에요. 자, 비용을 부과한 금액이 있죠. 금액과 토지 가격이 있죠. 이걸 비교했을 때 일단 비용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비용 부과 금액 있죠. 하고 토지 가격과 비교했을 때 비용이 크거나 자 아니면 자 금액이 같은 거로 물납해야 됩니다. 토지 가격이 높은 걸 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다 부과 금액이 그럼 토지 가격이 2천만 원짜리로는 물납이 되죠. 뭐 2,100만 원짜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커지니까. 그래서 안 그러면은 1,800만 원이다 이렇게 물납이 되죠. 나머지 200은 현금으로 내라 이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동그라미 5번에 물납기속 버리시고 4번에 강제징수 환급 5번에 납부 연기 분할 납부 다 문제풀이 때 한번 보고 다 버리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서 기반 설치 비용 관리 및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특별하게 설치,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는 줄칩니다. 기반 설치 비용의 관리 운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을 관리 운용은 어디서 한다는 뜻입니까?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반 설치 비용 관리 운용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했죠.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용한다 그 뜻입니다. 자, 밑에 설치 비용 사용은 뭐 5, 6월 이후에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74조에 가면 보칙 및 벌칙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1절에 시범도시 지정 지원 버리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2절에 청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시험에 몇 차례 나왔던데 이 청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청문. 자, 청문이다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이 되는 처분을 했다가 취소 전에 진술의 기회를 주는 제도를 뭐라 부른다?
청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거나 권리가 되는 처분을 했다가 뭐 할 때 취소하기 전에 자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뭐라 부른다? 청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행정기관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청문, 진술기회를 주라 했듯이. 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 개발행위 허가를 국민에게 줬죠. 그 개발행위 허가 받은 국민은 그 개발할 수 있는 뭐가 생겼다? 이익이 생겼어요. 자, 이익이 되는 처분을 했다가 취소하죠. 그럴 때는 진술을 기회를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공객시설 사업 시행자로 국민에게 시행자로 지정했다면, 자, 시행자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행자로서. 자, 그걸 취소하기 전에는 자, 청문 기회를 주라, 즉 진술 기회를 주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객 인가 취소라 되어 있죠. 자, 사업에 실시객 인가받았다는 것은 사업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걸 취소하니까 청문해라 이 뜻이에요. 그 세 가지만 지금 청문 대상이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어렵습니다. 이 청문은 여러분이 대학의 과정에서도 안 배우고, 자, 적어도 석박사 과정 이상 들어가야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런 시험에 사실 청문을 물어보는 거는 그거 외우라 하는 뜻과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 허가나 시행자 지정 취소나 실시행 인가가 자, 관련 권리나 이익이 되는 처분이냐,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자, 우리가 다 그 세 가지는 권리나 이익이 되는 처분이 되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보세요. 왜냐?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행정기관이 갑에게 자, 과태료 처분을 했다가 이거 취소시켜 줍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갑에게 청문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는데요? 이것도 행정기관이 한 처분인데 취소하면 청문해야지. 이익이 안 되는 거 불이익이죠. 불이익한 처분했다가 취소할 때 청문 안 한다. 예. 그래서 국민에게 이익이나 되거나 권리가 되는 처분했을 때 취소할 때는 진술을 변명할 기회를 주라는 제도가 뭐다? 청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다 이렇게 하시고. 자, 내려가서 벌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다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끝났고, 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갑시다. 자,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시험에 6문제 나옵니다. 6문제. 그리고 이 법이 가장 안 바뀌는 법이에요. 네. 지금까지 거의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뒤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정도 할 때는 이 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새 교재를 지금 빨리 출간을 해야 되는데 원고는 다 써놨습니다. 다 써놨는데 지금 출판을 못하는 이유가 어제 발표가 났죠. 정부에서 뭐랍니까? 그 LH공사 때문에 농지법이 뭐니 또 다 바꾸겠다 하죠. 농지법 전면 개정시키겠다.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출판을 못해요. 또 수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법만 바꾸가 될 일이 아니죠, 지금은. 그냥 개발 사업 하기로 예정돼 있던 거 취소하면 되죠. 그 간단한 방법을 쓰면 될 긴데 그거는 안 된대. 취소는 못 하겠대. 뭐 자기들도 투자해 놨겠지. 예. 자, 그래서 예꾸진 법만 자꾸 바꾸겠다 이런데 지금 농지법 이런 뒤에 주택법 이런 정비법 뭐 상당히 많이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 바뀐 거는 교재에 다 정리를 했어요. 예, 교재 정리해 놔갖고 자 그것도 그냥 뭐 바뀐 것도 그냥 주면은 뭐가 뭔지 모르죠. 어디가 중요한 거고 밑줄도 치놔놨고 중요한 부분 또 굵직하게 표시도 해놔놨고 자 알면 딱 보면 아 이게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알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뭐 전달하기 전에 또 바꾸겠다 카이. 예, 참. 뭐 바뀐 거 한번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없는데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또 바꾸겠대요. 그래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4월 달 아래에는 출판을 할 생각이에요. 억지로라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이 대폭 바뀌면은 할 수 없죠.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해도 뒤에 주택법이랑 건축법이 있죠. 특히 주택법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책 보면은 새로운 제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도시개발법 갑시다. 자 목적 봅시다.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정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첫째 줄에 있죠.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도시개발은 무슨 개발입니까? 도시개발. 그래서 그 도시개발이란 말 위에 한번 써보세요. 신개발이라 써보세요. 신개발. 자, 우리나라에 아직 개발이 안 된 곳이 있죠. 개발이 안 된 곳에 그게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신개발이라 하죠. 자, 그 신개발에 관한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개발이 안 된 이런 지역에 새로운 개발을 즉 신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신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밑에 내려가서 용어정의 가서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3조와 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도시개발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이죠. 그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도시개발 사업 봅시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등의 기능이 있는 줄칩니다.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렇게 줄치고 자 봅시다. 자, 도시개발구역은 여기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자,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지정한 곳을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구역으로 끝나버렸죠. 예. 여기에는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무슨 법? 자, 도시개발법이 도시개발구역에만 적용되는 무슨 기준이다? 별도 기준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 어떤 곳이냐? 아직 개발이 덜 된 미개발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곳이다 여기. 자, 뭐 여기 전에 쓰던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고 필지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뭐 건물이 하나 이렇게 띄엄띄엄 들어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 개발이 덜 된 이런 곳에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이 안에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용도지역이 예를 들어서 뭐 주거지역도 있을 것일 수도 있고, 여기도 주거지역, 자, 여기에는 자연녹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물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개업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 여기에 있는 이 자연녹지 지역이 매물로 나왔어요. 자, 중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물어보겠죠. 그러면은 자연녹지적 일반 기준에 따라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명해야 됩니까? 자연녹지인데 여기 구역 지정했댔죠. 뭐만 적용합니까? 도시개발법 맞아. 그럼 이 안에서는 일반적인 용도적 기준 가지고 설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다 무시돼 봅니다. 무시되고 무슨 법? 이 법에 따라서 말씀해야 돼요. 그럼 이 법에 따라 설명해 봅시다. 자, 이 땅을 살라고 합니다. 용도적이 자연녹지로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은 장차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뭐가 된다? 도시지역이 된다 해야죠. 예, 도시지역이 되고 용도가 다 바뀔 겁니다. 자연녹지가 아니고 이제 적어도 주거상업지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땅값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빨리 사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겠다. 그렇게 해야 사지. 뭐 자연녹지가 어떻고 뭐 저떻고 이래 이야기하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제 용도적 일반적 기준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여기에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만 적용합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구역에서 하는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자,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자, 뭐 보건, 복지 등등등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신도시라는 것은 자, 여기에 있는 단지와 자, 시가지가 여러 개 결합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신도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지 시가지가 이렇게 묶여서 크게 개발하는 것을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는데 자, 이런 기능이 들어가는 조그마한 단지, 예를 들어서 주거단지 조성도 무슨 사업? 도시개발 사업. 상업단지 조성 사업도 뭐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인데 울산광역시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많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한 도시입니다. 자, 울산광역시에 자, 큰 공장들이 들어가 있는 산업단지를 하죠.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 SK 공장이 안전 공장부지라든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 안전 공장부지 전부 다 단지 조성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곳이에요. 전부 다 무슨 사업으로 조성했다? 예, 도시개발 사업으로 다 조성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도시 조성하는 거, 뭐 주거단지,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큰 저런 산업단지 조성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무슨 개발, 예, 신개발을 하는 사업을 자,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자, 도시개발 구역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고 도시개발 사업은 주된 업무 어떤 일을 하는 사업이냐? 자, 저렇게 아직 개발이 안 된 저 지역에 자,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새로운 기반시설도 설치하고 필요한 대지도 조성하고 필요한 건축물 자, 이런 것을 건설해서
자, 이와 같은 단지를 조성하든지 시가지 신도시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에서 주된 일이다. 도시개발 사업에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첫째, 기반 새로 설치하고 대조성하고 건축물 건설해서 이런 단지나 시가지 신도시 같은 걸 조성하는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책에 181쪽에 보면은 3절에 개발계획의 수립, 자,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 절차가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를 써두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설 거 없습니다. 책에도 다 되어 있어요. 예. 자, 도시개발 사업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첫째, 기반시설 설치하고 필요한 대지 조성해야 되죠. 그리고 건축물, 자, 건설하고 이와 같이, 자, 이런 세 가지를 통해서 단지나 시가지나 신도시 같은 것을 조성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다?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 절차가 있어요. 첫째 단계가 개발 계획을 자, 수립을 해야 되고, 자, 그와 같이 도시개발 사업 할 곳도 있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의 첫째 단계. 어느 지역을 새롭게 개발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개발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개발계획은 사업에 대한,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 계획입니다.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단지를 조성할 건지, 신도시 조성할 건지, 자,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정해주는 계획을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요. 그 시행자는 종류가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12가지 시행자 중에 적당한 시행자가 정해지고, 세 번째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 고시 받습니다. 실시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구체적인 공사계획이죠. 공사계획. 자, 그리고 나면은 네 번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여기는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수용 사용 방식.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이 지역에 있는 토지를, 건물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보상금 주고 이주시켜 버리죠. 그래서 공사하는 방식인데, 자, 이 방식은 지가가 낮아야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지가 높으면 쓴다 못 쓴다? 못 써요, 이거. 자, 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방식? 시행자 부담 방식. 자, 그리고 환지 방식 쓸 수 있어요. 토지 바꿔주는 방식이죠. 자, 여기에 지가가, 자, 높을 때 이걸 쓰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자, 토지 소유자가 준 토지로 하죠. 소유자 부담이고, 이 두 가지 섞어서는 혼용 방식. 자, 이렇게 크게 절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LH공사 그 보면은 수용 사용 방식인데 투자 다 해놨죠. 예, 수용 사용 방식, 수용 대풀이죠. 보상받고 나가는데도 다 투자 다 해놨어요. 예. 그래서 수용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 그거 다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 있는 곳이에요. 자, 수용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뭐 해놨던가요? 그 나무 심는다. 예. 자, 한지 방식에도 하는데 투자 다 해놨죠. 한지 방식 다 투자했어요. 그 한지 방식에는, 자, 쪼개기 이야기 들었죠? 10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대토를 줍니다.
개발된 토지 한지를 줘요. 그러니까 그걸 딱 노리고 처음 다 천정부터 조금 넘도록 다 쪼개기 해놨죠. 예. 그래 저거는 다 하면서 예. 우리는 뭐 돈 있어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어디서 그걸 하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들은 그걸 다 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는 한지 들어온다 싶으면 전부 다 모이가 뭐합니까? 우리 쪼개기 하자. 해가 전부 다 천 제곱미터 조금 넘도록 300평 좀 넘도록 그런 식으로 쪼개기 다 해놨어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대토를 주니까 저 한지를 주니까 수용 방식일 때는 전부 다 나무 다 심어놨죠. 보상 많이 받게. 참 답답한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자 사업 자체를 취소해보면 되죠. 예,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이제 교재에 181쪽에 개발계획 수립 변경부터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